아들, 딸한테 물려줘봐야 아무 소용없다. 네가 다 쓰고 줘. 난 벌써 다 나눠줬는데. 그러면 너는 노후에 요양원밖에 갈 데가 없다. 애들은 품 안에 들어올 때 자식이지 크면 남이다. 다 준다는 것도 틀린 얘기예요. 주면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돈은 자기가 번 돈보다는 해퍼요. 그 다음에 다 쏘고 죽어라. 그 말도 난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이 들면은 모아놓은 재산은 있고 자식은 많고 그러면 좀 갈라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라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정여세 같은 것도 좀 줄이고 아껴가지고 많이 물려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충고할 때는 아들, 딸한테 물려줘봐야 아무 소용없다. 네가 다 쓰고 줘.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중적이에요. 자기는 웅겨지고 미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 물으면 네가 다 써.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난 벌써 다 나눠줬는데. 그러면 너는 노후에 요양원밖에 갈 데가 없다. 애들이 그거 지키냐 안 지키냐. 이제 그런 나쁜 소리만 자꾸 들려주니까 정말 그렇게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다 준다는 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건 왜 틀렸냐면 주면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돈이잖아요. 자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공돈은 자기가 번 돈보다는 해퍼요. 그러니까 마구 쓰는 거예요. 자기 돈 쓰면은 자기가 번 돈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받은 돈은 이거는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해프겠어요. 그 다음에 다 쏘고 죽어라. 그것도 좋은 말이지. 돈 가져올 때 친구 불러서 대접도 하고 말이지. 또 저도 좋은 일 하자면은 뭐 사회복지 같은데 이제 사회봉사하는 그런 데도 기부도 좀 하고 말이지. 얼마나 좋아요. 외국 같으면 대학 이름이 하버드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기부한 사람은 이름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그렇게 쓰면서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딱 쥐고 내만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살아라. 그 말도 난 틀렸어요. 그 다음에는 다 줘라.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자식들한테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한 가지 또 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그 장한 어머니상이라는 걸 드리는 제도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위해서 이제 그 희생한 분들을 내가 한 번은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들인데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말이지. 어머니가 개를 업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업고 다른 사람을 제끼고 그만큼 한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한 어머니 충분한 거예요. 그 전부 그분을 뽑았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제기했어요. 좀 듣기에 거부가실는지 몰라도. 성인은 장하지만 장한 어머니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엄마가 돌아가시면 누가 업고 다니냐.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질 걸 생각을 하시고 없어져도 지 혼자 할 수 있을 만큼은 가르쳐 줘야 되는. 뭐 그게 기가든지 뭐 휠체어를 타고 가든지 말이지. 그런 정도를 가르쳐야 장한 어머니가 되는 거지. 업고 다녔다. 그거는 성의로 봐서는 너무 장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더 장한 어머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몇 표 중에 내가 한 표만 반대가 채택되지를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그 생각은 옳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도 없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갖고 그걸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다 쓰고 아니면 다 물려주자. 두 가지 다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중간쯤 되는 특히 잘 살자면 자기가 돈을 버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장한 부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노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노인은 있는데 어른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세워서 그런 거지. 말하자면
나이 든 사람은 많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해야 존경을 받을까 그러면? 자기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존경을 받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난 뾰족한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들 마음이니까 자기들이 존중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존중해라 그거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만큼 옛날하고 다른 이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은 대가족이기 때문에 어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경험이 많아요. 그 속담에도 있듯이 어른이 한번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날아가는 거나 같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 말이 안 통해요. 노인이 100명 돌아가셔도 핸드폰 하나 있으면 도서관 100개 안 날아가요. 나는 자녀들하고 빌라 하나를 공동으로 지었어요.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함께 삽니다. 그 청청이 다 함께 사는데 함께 사는 이제 이유는 그때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전세 든 돈을 합하면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해본 조그마한 이제 빌라를 지어가지고 각 층마다 이제 자기 취미대로 꾸며가지고 자기 집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데 살 때 이제 그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잖아요. 전부 아들, 딸인데 내가 그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규칙을 정하기를 내가 방문하고 싶으면 전화를 걸어요. 내가 이런 용무로 가고 싶은데 가도 좋으냐? 오세요. 그러면 가고 지금 안 돼요. 그러면 뭐 못 가요. 그래서 서로 비밀번호를 몰라요. 비밀번호가 공개된 거는 우리 집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는 누구나 출입해도 된다고 내가 허락했어. 그러나 형제들 사이에 또 부자 간에 허락 없이는 안 들어가는 거. 그거는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거를 집 짓고 지금 20년 넘어 사는데 그걸 지키고 나니까 가까이 있어도 뭐 트러블 생길 게 없어요. 그리고 편리한 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간섭. 간섭을 하려면 성년이 되기 이전에 법률적으로는 18살이 되기 이전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때는 간섭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간섭을 해야죠. 자아가 발달하고 자기 주체성이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 살고 싶은 목적이 생기고 그런 애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그건 공자 말씀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런다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을 하지 말되 자녀가 도와달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성의껏 도와야 되지 싶어요. 자기 힘으로 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그건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놔둬도 잘 사는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잔소리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3번 하면 잔소리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으려면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때는 통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성장할 때는 GNP가 100불이 안 됐어요. $70 뭐 이럴 때가 있었어. 지금 몇 불입니까? 3만 불이 넘는데. 그러면 3만 불짜리를 $100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자면 첫째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녀라도 어른이 됐다면 그 힘을 믿고 존중해주는 이런 자세만 있다면 노인이 아니라 어른 대접받을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되어가지고 돈에 대해서 이것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대답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조금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래전에 그 네팔 의료봉사를 그 학교에 있을 때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뭐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MBC 그 봉사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상도 나오고 상금이 나오는데 상금이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세금 떼고 뭐 이제 얼마 받았는데 나는 그 돈을 받고 그만한 큰 돈을 내가 한몫 손에 넣어 본 적이 없어요. 한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기와집 짓느라 2천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기와집 하나 지어놨어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럼 허물고 이것까지 또 이래야지 저래야지 사흘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요즘 뭐 텔레비에 나온 그 뭐 아파트 짓다가 뭐 어쨌다는 거 들어보면 단위가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런데 나는 1,000만 원을 들고 그렇게 밤잠을 못 잤으니 참 어리석기도 어리석은데 그냥 밤잠 못 자는 게 아니라 밤잠 못 자는 동안에 내가 기와집을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게 욕심을 낳는 것 같아요. 그게 만일 나한테 상금이 없었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제자들이 어울러가지고 상 사서라고 파티를 한번 열어줬어. 그 가면 뭐라고 또 내가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좋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상을 타게 된 귀착 원인이 어디 있느냐. 네팔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팔에 봉사를 해서 내가 상금을 탔다면 네팔을 갖다 줘 뿌리면 되는 거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말을 밖으로 내지 않으면 또 내가 입 싹 닫고 오리발 내밀고 걷어가지고 딴 데 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녁 만찬을 하는 데서 덕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보기엔 내가 창피하지만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사흘 밤을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 잠을 자도록 정리하는 데는 네팔 때문에 이 상을 받게 되고 그 상에 따라오는 부상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니 이 돈을 네팔에 갔다가 또 봉사를 하면은 제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잠이 너무 잘 오더라. 그래서 정말로 네팔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그걸 듣고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잘했다는 사람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나한테 이제 돈이라는 것이 박힌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지금 생각하니까 뭐 잘했다고 생각했어. 노후에 돈이 필요하죠. 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순위는 되지 않을 것 같아. 그 나보고 1순위를 해보라 그러면 건강을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를 하시면 나는 지병을 갖고 있지만은 이 지병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이 나한테 왔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강연할 때나 글 쓸 때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걸 승인을 해야 돼. 나한테 온 것을 똑바로 승인을 해야 돼. 아니다.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면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병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런 병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 잘 먹고 또 그게 해로운 짓을 내가 안 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건강입니다.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건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이건 내 친구 얘기인데 서울대학 교수하는 내 친구인데 지금 물론 정년퇴임 하셨죠. 동갑이니까. 그분이 교직 생활을 할 때 외부로 나가서 강연을 청탁받고 강연을 어디 멀리 갔어요. 그때 부인이 쓰러졌어요. 내 혈관장애 때문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이제 혈관이 막힌 장소가 수술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때만 지금부터 뭐 20년 전이니까 지금같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장소야. 그래서 급히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의사가 이건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같은 교수니까 이제 설명을 잘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수술을 해가지고 뭐 사망하든지 살든지 그래야지 말이지. 수술도 안 해보고 이게 어려우니까 안 된다. 이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때 20년 전입니다. 부인이 아직 식물인간 상태 누워있어요. 그래서 의사 말을 들었으면 환자도 편안할 것이고 자기도 편안할 것이고 그런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집을 하니까 의사들도
그렇다면 하고 수술을 해서 이제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친구가 치매 상태. 자기 부인이 요양원에 누워 있는지 뭐 물으면 죽었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야. 이 둘 다 뭐겠어요?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혹시 건강에 탈이 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병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차선의 대책이. 그걸 지켜나간다면 그건 유지하는 거거든요. 유지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내 처형이 한 분 계시는데 사촌 처형이에요. 이분이 100살이 넘었어요. 100살이 넘었는데 이래 주저앉다가 엉덩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병원에 가니까 연세가 많아서 수술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며칠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기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생각에 이 정도 기력이면 수술을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수술을 하려고 이제 기초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마취에 견디겠는가 못 견디겠는가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병이 없는 데가 없어요. 평생 병원이라고는 가본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심층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탈이 나지 않는 기관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걸어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증도 없고 그 요양병원에서 지금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 건강이라는 것을 너무 주관적으로 안타까우니까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근거 있는 의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올바르게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그 자체가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